여러분, 지금 부엌 찬장 한번 열어보세요. 매일 손이 가는 그 간식 있으시죠?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견과류 하나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고요. 기력이 쭉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전립선한테는요, 시한폭탄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알면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과 이영훈 원장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요, 50대, 60대 이상 남성분들 건강만 전담해서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패턴이 있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증상들, 사실은 건강하다고 먹던 음식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견과류 중에요, 전립선을 키우고 염증을 일으키는 게 4가지나 됩니다. 반대로요,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소변 줄기를 강하게 만드는 견과류도 4가지 있어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3개월 안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 수십 명 봤습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박상훈 어르신 기억나세요? 며느리가 걱정돼서 병원 모시고 왔는데요. 밤에 5번씩 화장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저녁 땅콩버터 2숟가락씩 드셨어요. 심장에 좋다고 TV에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아몬드버터로 바꿔드렸어요. 오메가3 영양제 하나 추가했고요. 6주 뒤에요, 밤에 한 번만 일어나신대요. 아침에 기력도 돌아오고 자신감도 회복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전립선을 망치는 견과류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왜 망치는지,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엔요,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견과류 4가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게 좋은지까지요. 각각 하나씩요, 간단한 과학 원리와 실천 방법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50세 이상이시고요,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요, 댓글에 1 적어주세요. 여러분 반응이요,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전립선 파괴자 4가지부터 보시죠. 첫 번째 견과류는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 피해를 나이 탓으로만 착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집 찬장에 10중 팔고 있는 그겁니다. 바로 땅콩이에요. 땅콩버터, 땅콩과자, 술안주로 먹는 볶은 땅콩. 단백질 많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립선한테는요, 3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플라톡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땅콩 보관할 때 생기는 곰팡이 독소예요. 특히 싸구려 땅콩이나 대용량 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간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간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제대로 배출 못합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요, 전립선이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비정상 세포도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땅콩에 이게 엄청 많거든요.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부족한데 말이죠. 이 불균형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그 염증이 전립선을 자극하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만들고 소변 줄기도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공 땅콩 제품이에요. 소금 잔뜩 친 땅콩, 달달한 땅콩버터 말이에요. 소금 많이 먹으면요, 배뇨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부 땅콩버터에는 트랜스 지방도 들어있고요. 이게 전신 염증을 확 끌어올려요. 혈관도 망가뜨리고 호르몬 경로도 망가뜨리고 전립선 조직도 망가뜨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김철수 씨 계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신다고 오셨어요.
혈액 검사해보니까 간 수치도 살짝 높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땅콩버터 드세요? 매일 저녁 2숟가락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몬드 버터로 바꾸고요. 오메가3 영양제 하나 추가했어요. 6주 뒤에요. 간 수치 정상, 밤에 거의 안 일어나심. 아침 기력 회복, 자신감도 돌아오셨어요. 땅콩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 드시대요. 매일은 피하세요. 유기농 발렌시아 땅콩 고르시고요. 신선도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경화유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요. 땅콩 드시면요. 오메가3 많은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연어나 아마씨 같은 거요. 하지만 이미 전립선이나 배뇨 문제 있으시면요. 다른 간식이 훨씬 나아요. 자, 그럼 다음은요. 두 번째 파괴자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계시죠? 심장에 좋다, 단백질 많다, 좋은 기름 들었다. 운동 선수들도 먹는다고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요. TV 보면서 볶은 해바라기 씨 드시거나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분들. 심장 생각해서 드시는 건데요. 전립선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핵심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특히 리놀레산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오메가6 자체는 필요해요. 하지만요.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이 먹으면요. 몸이 염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염증이 전립선을 자극해요. 전립선 조직이 커지고요.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비정상 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요. 증상이 뭐냐고요? 소변 줄기 약해지고 급하게 마려운 느낌.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거예요. 소금 친 해바라기 씨는 더 나빠요. 나트륨이 혈압 올리고요. 요로를 자극해서 급료랑 야간요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요. 배뇨 증상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봅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정비사 환자분 계셨어요. 회사에서 소금 친 해바라기 씨 계속 드셨대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을 바꿨어요. 3주 만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변 줄기 강해지고 일관되게 나온다고요. 혈압도 살짝 떨어졌고요. 바삭한 간식 원하시면요. 무염, 호박씨나 아몬드, 소량으로 바꾸세요. 양도 적당히 드시고요. 매일 오메가3 챙기세요. 아마씨나 연어로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3분 진료로는 음식까지 챙기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어요. 이 작은 차이가 3개월 뒤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괴자로 넘어갈게요. 이건 논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고기, 코코넛 오일, 코코넛 들어간 건강 간식들. 기적의 식품이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전립선 건강으로 보면요. 과학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포화지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대규모 연구들 보면요.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이랑 공격적인 전립선암 위험이 올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이 지방이 몸속에 NF-카팝이라는 경로를 켜요. 그럼 염증 유발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요. 그 염증이 5알파화논 효소라는 효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꿔요. DHT는 더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DHT가 높아지면요. 전립선 세포가 더 많이 자라요. 소변 자주 마렵고 소변 줄기 약하고 소변 다 못 본 느낌 들어요. 코코넛은 칼로리도 엄청 높아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럼 뱃살 쪄요. 뱃살은요. 전신 염증 일으키고 배뇨 증상 더 나빠지게 만들어요.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영민 어르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 넣어 드시고요. 코코넛 칩 간식으로 드셨어요.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배뇨 증상도 심했어요. 코코넛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고요. 간식을 아몬드로 바꿨어요. 4주 만에요. PSA 안정, 소변 마려운 느낌이랑 머뭇거림 확 개선됐대요. 코코넛 좋아하시면요. 가끔만 드세요.
매일은 피하시고요. 요리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쓰세요. 이게 호르몬 균형 잡아주고 염증 줄여줘요. 자, 마지막 파괴자입니다. 모임 음식, 술안주로 흔한 캐슈넛이에요. 부드럽고 고소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문제는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험이 큰 위험이 돼요. 저녁에 캐슈넛 집어먹는 남성분들 많이 만나요.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립선 자극하고 살찌우고 있어요. 캐슈넛에는 팔미트산이랑 포화지방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이게 NF-카팝이 경로를 켜요. 염증이 계속되고요. 호르몬 활동이 전립선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 지방이 5알파화노뇨수도 높여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더 많이 바뀌고요. 전립선이 빠르게 자라요. 소변 자주 마렵고 줄기 약하고 방광 다 안 비는 느낌 들어요. 캐슈넛은 칼로리도 높아요. 몇 줌만 먹어도 금방 쌓여요. 살찌면요. 특히 뱃살이 문제예요. 뱃살은 전신 염증 일으키고요. 전립선 비대랑 배뇨 증상 악화시켜요. 캐슈넛에 구리도 많아요. 구리 자체는 필요하지만요. 너무 많으면 산화 스트레스랑 호르몬 불균형 생길 수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57세 이동진 씨 계셨어요. 매일 샐러드에 캐슈 드레싱 듬뿍 넣어 드셨어요. 배뇨 증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드레싱을 레몬 타이니로 바꿨어요. 6주 만에 3.6kg 빠지고요. 급료랑 빈뇨가 확 줄었대요. 캐슈넛의 숨은 칼로리랑 염증 부담이 발목 잡고 있었던 거예요. 캐슈넛 좋아하시면요. 가끔 드세요. 매일 마음대로 먹지 마시고요. 양 적게 주에 2~3번 정도만요. 무염 건조 볶음 고르시고요. 설탕 입힌 거 피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땅콩은 아플라톡신과 오메가6로 간과 전립선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 과다로 염증을 키워요. 코코넛은 포화지방으로 DHT를 높입니다. 캐슈넛은 칼로리 폭탄으로 뱃살과 염증을 만들어요. 이 4가지 지금부터 줄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 다 위험하다니까요. 하지만 약속드려요.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입니다.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견과류 4가지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전립선 크기 줄이고 소변 흐름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게 좋은지까지요. 계속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입니다. 제가 음식 하나만 처방할 수 있다면요. 이걸 드릴 겁니다. 바로 호박씨예요. 호박씨는 자연이 남성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호박씨에는 베타사이토스테롤이라는 식물 성분이 가득해요. 이게 뭐 하는 물질이냐고요? 5알파화노뇨소를 부드럽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DHT가 높으면 전립선이 커져요. 호박씨가 그 신호를 줄여줍니다. 전립선이 작아지고요. 소변 흐름이 편해져요. 호박씨에는 항산화 성분이랑 항염증 영양소도 가득해요. 비타민이 마그네슘, 아연, 폴리페놀 같은 거요. 이게 다 같이 작용해서요. 전립선 속 연약한 조직을 보호하고 소변 조절하는 평활근을 지원해요. 특히 아연이 중요해요.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장기거든요. 아연이 꾸준히 들어가야 전립선 분비물이랑 구조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무염 건조 볶음이나 생 호박씨로요. 하루 1큰술에서 2큰술이면 충분해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건강한 기름이 산패되지 않게요. 소금 친 거나 양념한 건 피하세요. 그거 먹으면 좋은 효과가 다 사라져요. 양도 지켜야 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칼로리만 늘어나요.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한두 숟가락 간식으로 드시면요. 배고픔도 잡아주고 밤 혈당도 안정시켜줘요.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면요. 야간요 유발 요인도 줄여줄 수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71세 박정수 어르신 계셨어요. 밤에 4번씩 화장실 가셔서 아침마다 피곤하셨대요. 저녁에 호박씨 익은 술씩 드시게 했어요. 3주 만에요. 밤에 한두 번만 일어나시고 아침 기력이 확 살아났대요.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포화지방 적고요. 단일불 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그 좋은 기름 말이에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염증 줄이고요. 혈압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개선해요. 심장이랑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요. 배뇨도 편해져요. 심장 가는 혈관이랑 골반 가는 혈관이 똑같거든요. 아몬드에는 핵심 영양소도 가득해요. 마그네슘, 비타민이, 리보플라빈, 망간 같은 거요. 마그네슘은 신경이랑 근육 기능 돕는데요. 방광 조절하는 골반 신경도 포함돼요.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 줄여서 전립선 조직 손상 막아요.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 도와서 무기력함 없애주고요. 망간은 혈류랑 결합 조직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이 영양소들이 다 합쳐지면요. 전립선 압박 줄이고 혈관 탄력 좋아지고 골반 건강 전체가 개선돼요. 하루 20개에서 23개, 약 28g이 딱 맞아요. 생으로 먹거나 무염 건조 볶음 고르세요. 설탕 입힌 거나 꿀 구운 거 피하시고요. 아몬드를 베리류나 사과 조각이랑 같이 드시면요. 혈당 안정돼서 호르몬 균형도 좋아지고 염증도 더 줄어들어요. 대구에 사시는 63세 당뇨 환자분 계셨어요. 아몬드를 아침 의식처럼 드시게 했어요. 혈당 조절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소변 머뭇거림이 확 줄었대요. 흐름이 바로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정리할게요. 호박씨는 DHT 낮추고 전립선 크기 줄여요. 하루 1큰술에서 2큰술, 저녁에 드세요. 아몬드는 혈관 건강 개선하고 염증 줄여요. 하루 20개에서 23개, 베리류랑 같이 드세요. 이 2가지만 꾸준히 드셔도요. 3개월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 더 남았어요. 특히 다음에 나올 2가지는요. 논란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것들이에요. 계속 보셔야 합니다. 이제 3번째 회복자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 있어요. 흔히 오해받는 음식이거든요. 바로 콩식품이에요. 두부, 콩나물, 청국장, 된장 같은 거요. 남성 호르몬 떨어뜨린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핵심은 에스트로겐 활동 방식이에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제니스테인 같은 거요.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전립선에 있는 ER베타라는 수용체에 붙어요. 이 결합이 항증식 효과를 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전립선 세포한테 천천히 자라라고 신호를 보내요. 심지어 암세포 자멸도 유도할 수 있어요. 성장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요. 정반대예요. 이소플라본은 전립선 조직 안에 새로운 혈관 만드는 것도 제한해요. 병이 진행되는 환경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콩은 항염증 효과랑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내부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호르몬 균형도 도와줘요. 많은 남성분들이 콩 먹으면 테스토스테론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연구들 일관되게 보여줘요. 적당히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이 균형 잡히는데 여성화는 전혀 안 돼요. 실제로요. 콩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전립선암도 적고 배뇨 증상도 덜 심해요.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랑 섬유질도 풍부해요. 둘 다 체중 조절,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아요. 신진대사 건강이 좋아지면요. 배뇨 문제도 줄어들어요. 전립선이랑 방광이 몸 전체 상태에 영향받거든요.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주에 2번에서 4번이면 충분해요. 삶은 콩, 두부볶음, 청국장찌개, 무가당 두유 같은 거요. 핵심은 가공 덜 된 콩 식품 고르는 거예요. 설탕 들어간 거나 튀긴 간식은 피하세요. 콩 식품을 호박씨 같은 다른 전립선 좋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요. 효과가 더 배가 돼요. 샐러드에 두부랑 호박씨 같이 넣으면 완벽하죠. 가족력 때문에 전립선암 걱정하시던 환자분 계셨어요.
두부찌개랑 청국장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시게 했어요. 다음 검진에서요. PSA 수치가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요. 살짝 내려가는 추세 보였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죠. 자, 마지막 회복자입니다. 아마씨예요. 리그난의 보물창고라고 불러요. 아마씨는 리그난을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이에요. 리그난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예요. 콩의 화합물처럼요. 리그난은 우리 몸이 호르몬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줘요. 리그난은 5알파환원 효소 활동을 부드럽게 줄여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더 강한 호르몬으로요. 그 신호를 낮춰서요. 아마씨가 전립선 성장을 늦추고 세포가 너무 빨리 증식하는 걸 막아줘요. 전립선 안을 더 차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마씨에는 수용성이랑 불용성 섬유질이 둘 다 가득해요. 이게 장내 세균을 키우고요. 몸 전체 호르몬 균형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건강한 장이 전립선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해요. 섬유질이 호르몬, 순환이랑 담즙산 처리를 조절하거든요. 아마씨에는 ALA도 들어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예요. 통 아마씨에서요. 이 ALA가 섬유질이랑 식물 폴리페놀이랑 같이 작용해서 항염증 효과를 만들어요. 전립선을 자극하고 배뇨 문제, 악화시키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간 아마씨로요. 하루 1큰술에서 2큰술이면 충분해요. 아마씨를 갈아야 영양소 흡수가 잘 돼요. 오트밀, 요거트, 스무디에 섞으면 습관 만들기 쉬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통 아마씨 사서요. 일주일에 1번 갈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신선하게 유지되거든요. 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요. 베리류랑 잘 어울리고 계피 뿌리면 더 좋아요. 조리 후에 넣는 게 좋아요. 유익한 성분 보호하려고요. 50대 후반 어르신 계셨어요. 약은 피하고 싶은데요. 소변 줄기 약하고 다 못 본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아침마다 간 아마씨 2큰술 드시게 했어요. 4주 만에요. 소변 흐름이 부드러워지고요.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확 줄었대요. 다음 방문 때 콜레스테롤 검사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도 살짝 좋아졌어요. 아마씨는 전립선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작지만 꾸준한 도움을 줘요. 하루 1숟가락으로요. 호르몬 균형 잡아주고 염증 줄이고 일상이 훨씬 편해져요. 자, 정리할게요. 3단계 실천 루틴입니다. 1단계 아침에 간 아마씨 1큰술을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으세요. 2단계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나 청국장 같은 콩 식품 드세요. 3단계 저녁 간식으로 호박씨 1큰술이랑 아몬드 20개 드세요. 즉시 실행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저녁 5시에요. 호박씨 1큰술이랑 아몬드 5알만 드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2주 안에 소화 부드러워지고 기력 안정돼요. 3주에서 6주 사이에요. 야간뇨 줄고 소변 줄기 강해져요. 8주에서 12주 사이에요. 뱃살 빠지고 콜레스테롤 좋아지고 배뇨 증상 확실히 편해져요. 검증 수치도 체크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소변 시작할 때 머뭇거림, 아침 기력, 이 3가지 적어두세요. 한 달 뒤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느껴져요. 자, 이제 실제 사례들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에서요. 똑같은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54세 이준호 씨예요. 회사 임원이셔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밤에 3번씩 화장실 가느라 수면이 엉망이었대요. 회의 중에도 화장실 자꾸 생각나고요. 아내분이 캐슈넛이랑 땅콩버터 사다 드렸는데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저희가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에 간 아마씨 1큰술을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시게 했고요.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 저녁 간식으로 호박씨 2큰술이랑 아몬드 20개요. 땅콩 버터는 아몬드 버터로 바꿨어요. 코코넛 오일은 올리브유로 바꿨고요. 8주 뒤에요. 밤에 1번만 일어나시고요. 회의 집중력도 돌아왔대요.
PSA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가장 기뻐하신 건요. 아침 기력이 20대처럼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김영수 어르신이에요. 은퇴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데요. 산에서 화장실 급하게 마려워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변 줄기도 약하고요. 다 못 본 느낌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대요. 병원 가기 싫어하셔서요. 일단 음식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 드시게 했어요. 점심 후에는 호박씨 한 큰술, 저녁에는 아몬드 한 줌이요. 해바라기 씨 간식은 완전히 끊으셨고요. 소금 섭취도 확 줄이셨어요. 5주 만에요? 등산 가서 화장실 걱정 안 하신대요. 소변 줄기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급료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체중도 2.8kg 빠졌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상철 어르신이에요. 당뇨 10년 차시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셨어요. 밤에 5번씩 화장실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소변 볼 때마다 통증도 있으셨어요. 식단 조정이 까다로웠어요. 당뇨 때문에요. 하지만 콩식품이랑 아마씨가 혈당에도 좋거든요. 섬유질이 많아서요. 아침에 무가당 두유 한 잔이랑 간 아마씨 2큰술 드시게 했어요. 점심에 두부반모, 저녁 간식으로 호박씨 2큰술이요. 땅콩이랑 캐슈넛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10주 뒤에요. 밤에 2번만 일어나시고요. 혈당 수치도 안정됐어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고요. 소변 통증도 사라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는 전주에 사시는 59세 최동욱 씨인데요.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아버님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걱정 많이 하셨어요. PSA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4.2에서 5.8로요. 약은 아직 안 먹는 상태였는데요. 예방이 절실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식단 바꾸셨습니다. 주 4회 두부 요리, 매일 아침 아마씨 2큰술, 저녁마다 호박씨랑 아몬드요. 코코넛 제품은 전부 끊으셨고요. 올리브유로 완전히 전환하셨어요. 12주 뒤 검사에서요. PSA가 5.1로 떨어졌어요. 상승 추세가 멈춘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배뇨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방에 성공하신 거죠. 5번째 사례는 제주에 사시는 63세 강민호 어르신이에요. 은퇴 후 귀농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는데요. 소변 머뭇거림 때문에 힘드셨어요. 시작하는데 시간 걸리고요.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시골이라 병원 가기도 불편하셔서요. 음식으로 해결해 보자고 했어요. 텃밭에서 키운 호박으로 호박씨 직접 말려서 드시게 했고요. 마을 두부 공장 두부 자주 드시게 했어요. 아침에 아마씨 한 큰술,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요. 7주 만에요. 소변 시작이 바로바로 되고요. 끊김없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텃밭 일하는 게 훨씬 편해지셨대요. 6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시는 69세 윤석진 어르신이에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있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까지 겹쳐서 약이 4가지나 되셨어요. 약 때문인지요. 기력이 없고 어지럽고요. 야간뇨까지 심해서 삶의 질이 엉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요. 음식으로 약을 줄여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청국장, 점심에 호박씨 샐러드, 저녁에 아마씨 스무디요. 소금 섭취 확 줄이고요. 땅콩이랑 해바라기 씨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14주 뒤에요. 혈압약 하나 줄이고요. 콜레스테롤 약도 용량 낮췄어요. 야간뇨는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요. 기력이 확 살아났대요. 이 사례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르고 증상도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파괴자 4가지 줄이고요. 회복자 4가지 늘렸다는 거예요.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 파괴자 4가지요.
땅콩은 아플라톡신과 오메가6로 간과 전립선을 공격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 과다로 염증을 키워요. 코코넛은 포화지방으로 DHT를 높입니다. 캐슈넛은 칼로리 폭탄으로 뱃살과 염증을 만들어요. 이 네 가지 지금부터 줄이세요.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전립선 회복자 네 가지요. 호박씨는 DHT 낮추고 전립선 크기 줄여요. 아몬드는 혈관 건강 개선하고 염증 줄여요. 콩식품은 전립선 세포 증식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 잡아줘요. 아마씨는 리그난으로 효소 억제하고 염증 줄여요. 이 네 가지 지금부터 늘리세요. 매일 조금씩 드세요. 3단계 실천 루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단계 아침에 간 아마씨 한 큰술을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으세요. 2단계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나 청국장 같은 콩 식품 드세요. 3단계 저녁 간식으로 호박씨 한 큰술이랑 아몬드 20개 드세요. 즉시 실행 하나 더요. 오늘 저녁 5시 호박씨 한 큰술이랑 아몬드 5알만 드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해요.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물 줄이세요. 저녁에는 술 피하시고요. 카페인도 오후부터는 끊으세요. 호박씨랑 요거트 같이 드시거나요. 아몬드랑 베리류 같이 드시면 방광 자극 없이 좋아요. 2주 계획 말씀드려요. 첫 주 첫 며칠은요. 땅콩이랑 해바라기 씨를 아몬드로 바꾸세요. 아침에 간 아마씨 한 큰술 추가하세요. 첫 주 후반부터는요. 저녁 간식에 호박씨 넣으시고 코코넛 오일을 올리브유로 바꾸세요. 두부볶음이나 청국장찌개 주 2회 드시고요. 저녁 물 마시는 시간 조금 앞당기세요. 둘째 주부터는요. 아마씨를 2큰술로 늘리세요. 몸이 괜찮으면요. 아몬드랑 호박씨 번갈아 드시고요. 화장실 가는 횟수, 기력, 소변 줄기 변화 체크하세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 음식 고르는 건요. 자기 관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 독립성, 그리고 가족에게 남길 유산을 지키는 겁니다. 형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전립선 건강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요. 모든 남성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1 적어주시면요.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작은 실천 하나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요. 찬장 열어서 줄일 음식 하나 확인하세요. 다음 장 볼 때요. 회복자 중 하나 사오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요. 여러분을 새로운 건강으로 이끕니다. 중요한 안전 문구 하나 더 있어요. 약 드시고 계시면요. 혼자서 끊거나 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혈액희 석제 드시는 분들은요. 아마씨나 콩 식품 시작 전에 꼭 확인하세요. 건강 문제 있으시면요.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5분이면 되는 골반 근육 운동이랑요. 야간요 줄이는 스트레칭 방법이요. 그 영상도 꼭 보세요. 오늘 배운 음식이랑 같이 하면요. 효과가 2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걸 실천하시면요.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요. 아침에 기력 넘치고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시작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